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1월 5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 급등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양대 증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분위기 자체는 그닥 많이 그닥이 아니라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부 중요시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급락 나온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오늘은 바로 꼭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약세를 보여준 거는 아마 내일 이제 대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다시 또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해리스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또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트럼프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망할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다시 이제 올라오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은 어제 바이오주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쪽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루 만에 정말 부진한 모습을 또 보여줬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은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강해지고 막 이러니까 바이오주가 오늘 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 중심으로 하락이 제법 많이 나왔고 뭐 2차 전지 쪽도 어제 상당히 양호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주요적으로 볼만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는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쪽 소재, 장비 쪽은 뭐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주도 올라왔지만 오늘 반도체주 중에 급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 PSK 홀딩스, ISC 막 이런 종목도 이제 막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ISC 같은 경우에 실적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어떻게 보면 두산도 실적 최근에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뭐 아무튼 반도체는 상당히 어렵다. 예,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자신 있게 투자하기에는 지금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도 삼성전자 쪽은 안 좋다고 그러고 SK 하이닉스는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또 봐야 되고 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받아 보니까는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 소부장 종목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그 소부장 종목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은 또 급락이 나오고 또 뭐 어떤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막 이러니까는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그 일명 어제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후 들면서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막판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재건 관련된 종목도 조금씩 올라오고 비트코인, STO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통 산업, 건설, 인프라 뭐 이런 종목들이 내일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팅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선은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9시부터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개표 전에 미국도 이렇게 사전 출구 조사 이런 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 출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표가 진행 중에도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앞서면은 그쪽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역전이 되고 저쪽이 하면은 또 저쪽이 올라갔다가 이럴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50% 확률인 상황에서 종목을 여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배팅하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0%라면은. 예, 그래서 내일은 뭐 이게 뭐 출구조사가 압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면은 이제 거기에 추종하는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어정쩡한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은 개표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완벽히 개표하기까지는. 예, 그런데 대략적인 윤곽은 아마 오후 정도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당이 좋은 데가 있고 야당이 좋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경합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나 뭐 충청도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표를 더 많이 가져가면 전체 다 가져가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맨날 경합주 뭐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기면은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이 총 그 득표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총 득표수로 하면은 아마도 그 민주당 쪽이 더 유리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선거인단 수로 하고 그 주마다 이 선거인단 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후 정도에 좀 명확해지면은 그냥 거의 뭐 대선 결과를 알 수는 있는데 오후가 돼서도 이게 뭐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다음 날, 다다음 날 이제 가야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이제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 한 변동성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거의 금리 인하를 10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0.25%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FOMC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향이 큰 거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에 영향이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굉장히 변동성이 이제 뭐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를 보고서 아니면은 중간에 이렇게 개표를 보면서 어느 쪽이 유리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기에는 변동성이 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대선 전부터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시장이 지금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은 물론 좋겠지만 아닌 종목들이 너무 흔들리고 뭐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빠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뭐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온다. 그런 뭐 그런 거라면은 그럼 갑자기 급락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회복되는 자 그런 흐름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가는 흐름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의 차이만 있는 거고 뭐 긍정적인 흐름은 이제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종목이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아니면은 또 다른 종목이 보여줄 거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것도 예측하기 힘든 거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성으로 보면은 수혜주가 수혜주이든 수혜주가 아니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다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바이오주도 뭐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근데 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단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대선 이후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시 괜찮아질 가능성도 있다. 뭐 2차 전지 쪽도 오늘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어, 그 테슬라 CEO가 트럼프한테 로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보조금을 폐지하고 IRA를 폐지하고 막 그럴까? 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뭐 충격은 있겠지만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다른 쪽도 뭐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 안 좋은 거죠. 예, 시장을 억눌렀던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쪽은 좀 괜찮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대선 불확실성만 좀 제거된다라면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수급은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영향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좀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은 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사실 외국인이 어제 많이 매수했잖아요. 예,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는 여전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괜히 많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기관은 오늘도 매수를 했고 어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5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대선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날 매수를 안 하면 안 해야죠. 왜 매수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는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잘 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실적주밖에 없습니다. 예, 실적주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모멘텀에 의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빠르게 그리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많이 문자 주시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무료로 진행되니까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 매매 방법이라던가 리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AI 전자책 저희가 AI 투자 포인트를 담은 전자책을 최근에 만들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드리니까요. 전자책이라고 문자 써주셔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게 내일이 최고조이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은 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